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이전에 업로드되었던 중학생의 원서 읽기 영상 기억하실까요? 그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중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줄곧 원서 읽기를 통한 언어로서의 영어와 내신을 위한 영어는 길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원서 읽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학생 이후로도 여전히 원서 읽기를 진행하는 아이들의 수는 특히나 더 적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도 원서 읽기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특이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생이 와서 오늘 친구들이랑 영어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야, 너는 문제도 안 풀고 문법도 안 배우는데 그 학원 왜 다녀? 하면서 거기 사이비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조금 올라왔었는데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아이들은 원서 읽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우리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과 다르지 않게 외로운 길을 걷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우리 혹은 우리 집단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린 다른 거야가 아닌 저건 틀렸어, 너는 틀렸어 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조금 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 수 있겠구나. 외롭고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생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과 저희 학부모님들은 원서 읽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 확신 또한 다들 갖고 계시지만 전국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놓고 본다면 모두가 이렇게 확신과 자신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원서 읽기를 10년간 진행을 해오면서 늘상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원서 읽기만 하면 안 된다. 혹은 영어 도서관만 보내선 안 된다. 어쩌려고 그러냐.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종종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원서 읽기가 많은 곽광과 관심을 받고 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즉, 비주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원서 읽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때로는 학부모님들까지도 외로운 길을 걷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힘을 실어드리려고 노력해왔고, 지금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게 특별할 게 아니라 사실 아는 게 힘이죠. 제 학생이 사이비 아니야? 라는 소리를 아까 들었다고 했었죠. 제가 그 학생에게 앉혀놓고 이야기 그리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너 친구들이 문법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잖아. 그런데 그 수능이라는 것, 총 4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너 문법 문제가 몇 문제나 나오는지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문제 나와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놀랐었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와요? 하더라고요. 나머지 44문제는 듣기와 읽기야.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듣기랑 읽기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겠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법 공부만 하고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라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잠깐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문법 공부만 하고 있는 친구들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매운맛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을 하곤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도 문법을 공부하고 있어. 네가 쓰고 있는 summary,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 또한도 문법을 모르고는 쓸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답을 찾기 위한 문법이 아닌 우리는 글을 쓸 수 있는 문법을 배워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원서 읽기를 하고 있다면 문법을 공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곤 하시는데요. 문법을 해라, 마라가 쟁점이 아닌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 문법을 공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차 태국을 다녀왔었는데요. 가서 상당히 놀랬던 부분이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상인들, 택시기사님들, 그리고 호텔 직원분들 등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태국이나 필리핀 등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만큼 영어 교육이나 사교육에 힘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수학처럼 영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거듭 영어는 수학이 아니라 운동처럼 배워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었죠. 그런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영어의 노출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를 꼽자면 저는 교육 과정에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교육 과정에 많은 개정안들이 발표되고 진행이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는 대화 위주, 실생활 위주의 영어를 배우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부터는 읽기와 듣기 위주의 영어로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초등 때 읽기와 듣기에 대한 기초를 조금 다져놔야지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할 뿐더러 난이도 또한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치솟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교육을 따라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내신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급한 대로 답을 찾는 기술이라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다 그렇게 내신 학원을 가서 기출문제들을 드릴처럼 풀어내고 문법을 외우고 답을 찾는 법을 배우고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해야 하나? 하면서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저 또한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심정인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요. 헌데 이 불안이라는 요소의 원인은 결국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공부법이 되었던 그 공부법 혹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이도 학부모님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아이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노트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제 단어들을 보더니 완전 노가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와 그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들을 다 직접 적잖아요. 즉, 본인이 직접 적은 단어 노트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지켜보던 친구가 노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네가 하루에 200개씩 외우고 있는 그 중등 필수 영단어 그거 외우는 게 더 노가다야. 어차피 너 그거 다음 주 되면 기억 안 나잖아. 라고 되받아쳤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돌하죠.
근데 이렇게 아이가 곧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에 제가 아이한테 늘 단어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까먹지 않는 것, 외우는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현재 저랑 3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고요. 현재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이는 유명한 대형 학원 또한도 경험을 오랜 시간 해봤고, 원서읽기라는 것도 경험을 해봤지만 아마도 원서읽기의 효과를 강렬히 느꼈기 때문에 본인 또한도 확신을 갖고 있는 듯 보여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저와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도 다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법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요. 아이들 모두 원서읽기에 대한 효과에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빠르면 중학교 3학년, 늦으면 고등학교 1학년쯤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었을 때 1등급이 나옵니다. 헌데 다른 아이들과 등급은 같을지라도 지문을 읽지 않고 답을 찾는 방법만으로 1등급을 맞는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점수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극명하게 눈에 띌 거라고 확신합니다. 원하는 바가 남들과 다른 결과라면 그 과정 또한도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어떠한 공부법을 선택하던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그건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고 원서 읽기도 마찬가지, 기타 다른 공부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만일 남들과 다른 공부법이 싫고 원서 읽기의 효과에 대해 지적인 동의를 보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반대로 이 모든 과정이나 원서 읽기에 대한 이해와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중학생 그리고 그 이후에도 원서 읽기를 지속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서 읽기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이 영상을 통해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